지승도는 서강주를 대기 발령시켰지만 서강주가 이끈 패딩 디자인 결과물에 흡족해하는 모습을 이다림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이다림은 지승돈이 다시 서강주를 업무에 복귀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서강주에게 엉뚱한 난관이 또 닥치게 됩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이 찾으려는 돈을 대신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돈을 찾으면 20%를 떼주겠다며 저축은행장 김성훈과 약속한 상황이었고, 김성훈은 지승돈에게 돌아온 이무림의 결혼식 축의금에서 AA 1년 번호로 시작되는 5만 건이 1억이나 된다는 서강주의 말에 청렴세탁소 가족들을 일단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청렴세탁소 가족 중에는 경찰도 있고 가족들도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수사선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는데, 김성훈은 세탁옷을 맡기는 고객으로 가장하고 세탁소에 들러 CCTV 메모리 카드를 훔쳤습니다. 김성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탁소 집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모아야 하는 집이고 최근에는 딸이 눈수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순과 상수는 이만득이 이발소에서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부조금 없어도 참석할 수 있는 결혼식에 부조금이 1억 5천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김성훈은 분명 AA 5만원건 1억은 가짜 부조금이라고 확신을 하였고 세탁소 가족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렴세탁소에 다시 한번 수천만 수억이 들어가는 큰 경조사가 생겨야 하는데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김성훈은 세탁소에 잠입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만 것입니다. 김성훈이 훔친 메모리카드의 진실이 드러나면 청렴세탁소는 온전하기 어려울 뿐더러 경찰서장의 집까지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무림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장부를 좀 보자고 이만득과 안길래에게 말했는데 두 사람은 장부를 경찰서 차량에 두고 내렸고 결국 그 장부는 이무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무림은 지승돈의 집에 침입한 강도들이 사용한 대포차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에 미처 장부를 확인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장부를 먼저 보았더라도 대포차를 감식하러 나가긴 했겠지만 지승돈의 집을 다시 점검해 보자고 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축의금을 낸 사람들에게 연락했다가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는 걸 알면 고봉이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고봉이가 가짜 축의금을 만들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추적하다가 지승돈의 집에서 잃어버린 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고봉이가 위험에 빠질 일을 하는 것에 갈등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무림은 대포차에서 산소절단기를 발견하고 은행 금고를 털 때나 사용하는 것이 왜 있냐며 지승돈이 10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자금 가치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무림이 집을 다시 한번 보자고 하니 지승돈은 다 끝난 일을 경찰에서 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가 싶어서 서강주를 의심하게 되었고 서강주는 자신의 디자인을 칭찬해 주려고 지승돈이 부르는 줄 착각했지만 뜻밖의 얘기에 이번에 잘못되면 정말 대기 발령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김성훈은 청렴세탁소에서 훔쳐온 메모리 카드 속 영상을 확인한 후 서강주와 러브캐피탈 사무실에서 몰래 만나기로 하였는데 지승돈도 러브캐피탈 사무실로 향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지 서강주에게 두 번째 위기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지연은 청렴세탁소에서 찍은 차태웅의 사진을 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인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백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 먼저 팔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얘도 곁에 안 두고 사모님도 이 남자 옆에 안 보여. 무당은 지승돈이 서강주를 멀리하고 백지연도 옆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었는데요. 이 무당의 점괘가 현재는 용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결말까지도 이런 점괘가 이어질까요? 지승돈이 이 두 사람을 옆에 안 두고 밀어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현실적인 가정은 서강주가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백지연이 지승돈에게 이혼을 당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김성훈을 만나기 위해 러브캐피탈을 찾아간 서강주는 이미 지승돈의 미행으로 꼬리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지승돈은 화장실에서 서강주와 김성훈의 통화를 엿들었고 서강주가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서강주는 김성훈을 만나 물어보는데 엄마가 보면 기절초풍하실 거라는 게 뭐예요? 도둑놈이 누군데 그러세요? 하고 묻자 김성훈은 강주야.
지금 도둑놈이 문제가 아니야. 서강준은 김성훈이 틀어주는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백지연이 보면 까무러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랑 다림이 어머니랑 뭐 하시는 거예요? 하자 김성훈은 뭐 하시긴 아주 다정히 짜장면 드시고 계시지 않냐. 와, 회장님 얼굴 좀 봐봐. 저렇게 막 묻히고 드시는 분이셨는지 몰랐네. 세탁소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저렇게 친하신 거야? 하자 서강준은 두 분 대학 친구셨대요. 서로 모르고 사시다가 최근에 알게 되셨대요. 근데 설마 우리 엄마가 이런 일로 까무러치시기야 하겠어요. 난 또 범인이 아는 사람인가 해서 급하게 뛰어왔잖아요. 하자 김성훈은 자자 놀랄 장면은 여기야. 김성훈은 좀 더 앞쪽으로 돌려보는데 지승돈이 돈이 든 종이백을 탁자에 올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승돈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웠는데요. 8억 빌려준 거 나한테 네 아들이 1억 5천만 원 돌려줬다. 네가 물어보지 말래서 내가 그 8억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네 아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그 돈 나올 곳이 어딘지. 영상을 다 돌려본 서강준은 지승돈의 말에 놀라는데 저 돈을 아버지가 왜 다시 돌려준 거예요? 분명 다림이 수술비를 빌려줘서 축의금으로 갚은 거라고 했는데. 하자 김성훈은 너 청렴세탁소 집 사람들은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라고 그랬지? 봐봐, 회장님이 이 집 딸내미 수술비를 빌려준 게 아니라잖아.